안녕하세요.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의 52주 신저가 흐름들 언제쯤 제대로 좀 벗어날까요?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다행히 이제 시장이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특히 이제 코스닥 위주로 센 흐름이 나왔는데요. 셀트리온도 한 2.37,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4% 이상의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최근에도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면 52주 신저가 흐름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호재에는 큰 반응이 없죠. 이제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뭐 기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어제는 뭐 악템나 관련되는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미국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뭐 분위기가 좀 이제 나쁘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재가 나왔을 때마다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폭이 키워갔죠. 최근에는 이제 FDA에서 미국은 항상 좀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허가를 할 때도 효과가 있으면 또 바로 또 이제 사용을 권고를 했다가 조금 뭔가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효과가 없다는 어떤 뉘앙스가 나오면서 이 리제론하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. 근데 뭐 리제론이라든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릴리는 좀 이제 조금 이제 델타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정부 쪽에서 계약을 좀 해줬기 때문에 사실 리제론이나 릴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미 뭐 많이 한 상태죠. 그 셀트리온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. 그러다가 이제 승인을 취소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이 부분이 된다면 또 이제 승인을 해주겠다. 근데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전 협의 중인데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없다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한 어떤 상황이죠. 이제 이런 부분에 더해서 네이처지의 어떤 자매 학술지 이제 네이처 메디슨이 리제론이라든지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셀트리온 레키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트루비맘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미크론의 어떤 중화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제론 뭐 그 다음에 릴리 그 다음에 셀트리온 요게 이제 효과가 없다. 물론 이제 세포주 단계 어떤 실험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죠. 물론 이제 레키로나는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별도로 지금 이제 효과를 진행 중이다. 이 부분 확인.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특화되어 있는 칵테일 항체 치료제 이제 CTP63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국립 이제 보건원에서 중화능을 이제 일정 부분 확인을 한 상태도 있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올해 연말까지 이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을 어떤 진행 중이다. 그래서 균형이 있는 어떤 지금 주가 흐름이 전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어떤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우세종으로 되어서 전 세계 부분이 우리 국내도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고 이 설 연휴 이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이 많잖아요. 2월 달에 뭐 많으면 뭐 2만 명, 3만 명 이야기 나오고 있다. 자, 그 말은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제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니드도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엔데믹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일정 부분의 어떤 수요가 있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. 그렇다라고 하면 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경구용 치료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료제의 어떤 타입 자체가 제형이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죠. 그래서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왜냐하면 뭐 좀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와 비슷한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되거나 흡입형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정맥 투여라든지 경구용 치료제보다 편의성이 좀 더 높고 이 부작용 우려가 낮죠. 그리고 이제 경제성에서도 항체 치료제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좀 경제성도 있다.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흡입형으로 제형 변화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는 엔데믹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의미가 전혀 없다. 뭐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이날론과 더불어서 이제 호주에서 작년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이제 부분은 뭐 했고 이 부분 결과에 따라서
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CTP63 관련되는 이거하고 결합해 가지고 이제 칵테일 이제 흡입형 제 임상으로 추후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.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결과들이 뭐 빠르면 연말, 늦어도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, 이런 어떤 장기적인 이슈 자체가 좀 안 먹히고 있는 게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. 이제 주가가 좋을 때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프라이싱 하는데,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프라이싱 안 하면서 계속 내려갔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언제쯤 이제 프라이싱이 되느냐,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계속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.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뭐 소요될 것이다, 이렇게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. 자, 최근에는 이제 또 오미크론 어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상도 지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좀 이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, 이 개발 관련되는 어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부각되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수급상에서 가장 좀 이제 많이 눌러졌던 게,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시장 급락과 더불어서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셀트리온인데요. 무려 7,119억이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드리면,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잔고 보유량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보시면 요걸 좀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, 대부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, 이제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죠. 요게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어떤 공매도를 치는 어떤 이제 외국계 어떤 투자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현물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, 키움증권에 보시게 되면 0251 화면에 보면 이 종목별 증권사 의 순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올 초에 1월 1일부터 28일까지 그 창구별 이 매수 주체하고 이제 매도 주체를 보면, 공매도하는 주체들도 현물도 이제 일정 부분 사고 팔고 공매도 수량도 좀 늘렸다 줄였다 같이 하거든요. 한쪽 사이드로, 원 사이드로 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늘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, 이 기간에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두드렸던 게 공매도를 치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현물에서도 제일 많이 팔았어요.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할 때 현물이 뭐 사는 경우도 있는데, 외국인 창구에서 골드만삭스가 1월 달에는 단연 이제 가장 많은 또 현물을 던졌다, 이렇게 보시고, 공매도 주체이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 메릴린치를 보시게 되면,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매수량이 있습니다. 이 메릴린치도 뭐 요게 현물에 샀던 게 공매도를 이제 그 커버링하는 이제 물량일지 뭐 신규로 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, 현물과 이제 공매도를 같이 섞어서 계속 이제 이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이제 이 현물과 공매도에서 할 때 기관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을 뭐 강한 어떤 수급이 나오는 게 아닌다면 사실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. 그래서 수급 어떤 이제 주체에서 봐도 지금 이제 현물에서 이제 사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, 국내에서는 이제 뭐 신한이라든지 NH투자, 여기도 뭐 단타를 좀 많이 치는 어떤 형태죠.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어떤 창구들이 많이 좀 보이진 않죠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하락장에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장기 투자자가 막 이렇게 사는 어떤 수급들이 보이고 뭐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. 뭐 대표적으로 연기금도 뭐 이렇게 작년에도 뭐 배당 이슈로 연말에 살짝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, 장기 투자자들이 아직은 뭐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공매도와 이런 어떤 수급 이슈가 계속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반영을 못하면서 이제 2월달, 3월달에 나오는 정선이의 이 결정들을 좀 기다리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자, 설 연휴 이후에는 먼저는 이제 미증시에서 어떤 이제 나스닥의 어떤 급락들이 어느 정도 이제
반등을 좀 이제 하느냐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 이제 공매도와 수급에서 어떤 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낙폭이 많았던 바이오주들,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어떤 매력이 있는 어떤 구간에서 좀 어떤 변화들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좀 나오겠죠.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단기 이제 급락이 나왔던 1월 중순에 나왔던 이제 19만원대, 18만원대 이 라인들이 회복이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되었던 반등이 나오고 좀 이제 상승의 어떤 전환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인데요. 그래서 이 흐름조차도 지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이 양봉의 흐름들을 5일 동안에 지켜주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을 했고,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일 나왔던 이 15만원대 중반 정도의 이 연봉도 빨리 이제 좀 채워서 거래량을 좀 실어서 올리는 흐름들. 자,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려면 4분기 실적이 나오고 2월 달에 이제 정선이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니까요. 자, 이런 부분들 참조하시면서 셀트리온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